하루 평균 3만 통이 넘게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가 된 어르신들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노령연금 먼저 받을까요? 기초연금 먼저 받을까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상담원들이 매일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작 전화를 끄는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여전히 헷갈려 하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름부터 비슷해서 같은 돈인 줄 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어르신들도 수두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걸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평생 받게 될 연금 총액이 수천만 원씩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깎여서 받거나 아예 한쪽을 못 받게 된 어르신이 전국적으로 12만 명이 넘습니다. 12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놓친 돈을 다 합치면 연간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400만 원씩 손해를 본 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 김명자 씨는 노령연금을 5년 일찍 당겨받으셨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이 매달 9만 원씩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540만 원, 앞으로 20년을 더 사신다면 총 2,160만 원을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주영 씨는 기초연금부터 먼저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둘 사이의 연계 감액 규정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노령연금이 나오기 시작하자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었고 미리 알았더라면 노령연금을 늦춰받아서 금액을 더 키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신 겁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도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정작 두 연금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화를 해도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럼 내 상황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누가 알려줍니까? 특히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작년까지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노령연금 조기 수령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눈앞에 놓인 지금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으면 당장은 편하지만 평생 받을 총액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반대로 늦춰 받으면 금액은 늘어나지만 그 사이 기초연금 수령 시기를 놓치면 몇백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기초연금을 먼저 받으면 안정적이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이 나올 때 감액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같은 자격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꽉 채워서 받고 누군가는 절반만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닙니다. 딱 하나, 정확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그리고 실제 수급자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완전판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해야 손해가 없는지, 연계 감액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황별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나가는 첫 번째 구멍부터 막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 같은 돈이거나 비슷한 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다른 이름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돈 나오는 곳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르고 금액 계산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신청 시기를 잘못 잡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거나 깎이지 않아도 될 돈이 깎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노령연금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정식 명칭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입니다.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에서 떼이던 그 국민연금 보험료, 그걸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만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2세 이상이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낸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면서 꼬박꼬박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2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월 30만 원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 그리고 수령 시작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받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만 62세에 받기 시작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나옵니다. 만 63세는 76%, 만 64세는 82%, 만 65세가 되어야 100% 전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만 66세 이후로 늦춰받으면 1년당 7.2%씩 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만 70세까지 미룰 수 있고, 그러면 원래 금액보다 36%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늦게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초연금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과는 아예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국가가 도와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약 244만 원, 부부 가구 약 390만 원입니다. 이 기준선 안에만 들어오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어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약 34만 원입니다. 단, 이건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깎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48만 5천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고 월 9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최소 금액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춘기 씨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했더니 34만 원 전액이 아니라 약 28만 원만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6만 원이 깎인 겁니다. 박성자 씨는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했지만 소득인 정액은 기준 안에 들어와도 국민연금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단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상황이 나옵니다. 최영자 씨는 원래 국민연금을 만 65세에 받으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만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월 56만 원을 받게 됩니다. 80만 원의 70%니까요. 최영자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56만 원이면 감액 기준인 48만 5천 원보다
조금 높으니까 기초연금이 좀 깎이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겠네. 그런데 막상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깎였습니다. 왜일까요? 기초연금 감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 금액이 아니라 만 65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최영자 씨는 실제로 받는 돈은 56만 원이지만 감액 계산에는 80만 원이 적용된 겁니다. 결국 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도 깎이고 기초연금도 더 크게 깎이는 이중 손해를 본 셈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수 씨는 국민연금을 만 70세까지 미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36% 늘어나니까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5년 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국민연금 많이 받을 건데 지금 기초연금 신청해봤자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명수 씨는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 약 2,040만 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늦춰받아서 월 30만 원 더 받게 되었지만 그 사이 기초연금 2,040만 원을 포기한 셈이니 손해가 훨씬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국가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복지지원금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으면 금액이 줄고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계산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만 65세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과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쪽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평생 누적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국민연금이 50만 원인데 기초연금은 정확히 얼마가 깎이는 건데 초과분의 절반이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감액 공식을 정확히 모르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기초연금 신청서를 내고 나서 몇 주 뒤 통지서를 받아보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34만 원이라며? 근데 왜 나는 25만 원밖에 안 나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깎이는 건데요? 담당자는 대답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 어르신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대부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전히 모르십니다. 도대체 내 돈이 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깎인 건지 말입니다. 오늘 이 감액의 정체를 완전히 벗겨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급여액 연계 감액, 둘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 연계 감액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48만 5천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48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면 48만 5천 원을 초과한 금액은 11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인 5만 7,500원이 기초연금에서 깎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4만 원이니까 여기서 5만 7,500원을 빼면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약 28만 2,5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28만 2,500원을 합치면 총 88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감액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총소득이 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전액받으면 국민연금을 적게 낸 사람보다 총소득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감액합니다.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고 월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9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최저 금액인 약 10만 원 정도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씨,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하셨고 만 65세 기준으로 월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월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 34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일까요?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85만 원에서 48만 5천 원을 뺀 36만 5천 원의 절반인 18만 2,500원이 깎입니다. 34만 원에서 18만 2,500원을 빼면 15만 7,5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까지 추가로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15만 원이 나온 겁니다. 김영수 씨는 국민연금 85만 원과 기초연금 15만 원을 합쳐서 월 총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같은 동네 이웃 박순자 씨는 기초연금 34만 원만 받습니다. 김영수 씨는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총소득은 100만 원, 박순자 씨는 한 푼도 안 냈는데 34만 원을 받으니 차이가 66만 원입니다. 언뜻 보면 김영수 씨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김영수 씨가 국민연금을 만 62세에 조기 수령했다면 월 59만 5천 원을 받았을 겁니다. 85만 원의 70%니까요. 그런데 기초연금 감액 계산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만 65세 기준 8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9만 5천 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은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총 74만 5천 원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만 70세까지 미뤘다면 월 115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5만 원의 136%니까요. 하지만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 5년 동안은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연금만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해서 월 34만 원씩 5년간 받으면 총 2,040만 원입니다. 만 70세부터 국민연금 115만 6천 원이 나오면 기초연금은 거의 못 받거나 최소 금액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97만 원을 넘으니까요. 결국 만 70세 이후에는 월 115만 6천 원 정도만 받게 되는데 과연 이게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85만 원과 기초연금 15만 원을 합쳐 100만 원씩 받는 것보다 유리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65세부터 월 100만 원씩 20년 받으면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는 월 34만 원씩 받아서 2,040만 원, 만 70세부터 85세까지 15년간 월 115만 6천 원씩 받으면 2억 808만 원, 합쳐서 2억 2,848만 원입니다. 오히려 1,152만 원 손해입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 정액도 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244만 원, 부부 가구 39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 자체로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하면 244만 원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감액 이전에 아예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시는 정민호 씨, 국민연금 월 7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집은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있고 예금은 5천만 원 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만 보면 소득인 정액 기준에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연 4%로 환산하면 연 660만 원, 월 55만 원입니다. 예금 5천만 원도 연 4%로 환산하면 연 200만 원, 월 16만 7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의 재산 환산 소득 71만 7천 원을 더하면 총 141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번다면 기본 공제 116만 원을 빼고 나서 0원이지만 만약 월 150만 원을 번다면 116만 원을 뺀 34만 원의 70%인 23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총 소득인 정액이 165만 5천 원이 됩니다. 아직 244만 원 기준 안에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부 기준 39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만약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거나 재산이 더 있다면 기준선을 넘어서 기초연금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5천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월 9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최소 금액만 받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조기 수령을 해도 감액 계산은 만 65세 기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면 금액은 늘지만 그 사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기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재산과 다른 소득까지 합쳐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기초연금 자격이 없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계산해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감액 공식은 이제 알겠어. 그런데 내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면 조기 수령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집값이 3억인데 기초연금 받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나? 배우자랑 둘이 사는데 누가 먼저 신청해야 손해가 없나? 바로 이런 구체적인 상황마다 답이 다릅니다. 감액 공식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 상황에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원들이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예상 수령액, 현재 재산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추가 소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선택지가 다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다르다고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건 명확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이 48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48만 5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4만 원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과거분은 주지 않기 때문에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소급 지급이 가능하니 나중에 신청해도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당장 필요한 현금 여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만 62세에 조기 수령을 해도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48만 5천 원 이하니까 감액 기준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 70세까지 늦춰받아도 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34만 원은 계속 나오니까요.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입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적어도 재산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인 정액이 244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특히 집값이 높거나 예금이 많은 경우 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 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이 48만 5천 원 초과 7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구간은 감액이 시작되지만 아직 손해폭이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면 초과분 11만 5천 원의 절반인 5만 7,500원이 기초연금에서 깎입니다. 34만 원에서 5만 7,500원을 빼면 약 28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28만 원, 합쳐서 8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것보다 28만 원이 더 많으니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 구간에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는 달 1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기초연금 감액은 만 65세 기준 금액으로 계산되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기준 국민연금이 60만 원인데 만 62세에 조기 수령하면 42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계산은 60만 원 기준으로 되니까 기초연금은 28만 원만 받습니다. 총 70만 원입니다. 반면 만 65세에 정상 수령하면 국민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28만 원, 총 88만 원입니다. 월 18만 원 차이, 1년이면 216만 원 차이입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조기 수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늦춰받는 건 어떨까요? 만 70세까지 미루면 국민연금이 60만 원의 136%인 81만 6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 5년간은 기초연금 34만 원만 받습니다. 5년간 총 2,040만 원입니다. 만 7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81만 6천 원에 기초연금은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어 약 1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총 98만 6천 원입니다. 만 65세부터 정상 수령했을 때는 월 88만 원씩 20년 받으면 2억 1,120만 원입니다. 만 70세부터 받으면 5년간 기초연금 2,040만 원, 이후 15년간 월 98만 6천 원씩 받으면 1억 7,748만 원, 합쳐서 1억 9,788만 원입니다. 오히려 1,332만 원 손해입니다. 건강에 자신 있고 90세 이상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늦춰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만 65세 정상 수령이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상황, 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이 70만 원 초과 97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연계 감액에 추가로 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이라면 급여액 연계 감액만 계산하면 초과분 31만 5천 원의 절반인 15만 7,500원이 깎여서 기초연금이 약 18만 원 정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되면 실제로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에 기초연금 13만 원, 총 93만 원입니다.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감액폭이 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보다 소득인 정액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244만 원에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의 재산 환산 소득까지 더하면 금방 기준을 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부부 기준 39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증여나 재산 처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 재산 목록에 남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매달 최저 생계비만큼만 차감되면서 아주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 현금을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 같은 상품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 경우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주택연금 채무를 제외한 금액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공시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네 번째 상황, 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이 9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은 기초연금을 거의 못 받거나 최소 금액인 약 10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국민연금 최적화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만 70세까지 늦춰받으면 136%로 늘어나니까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는 기초연금 신청해서 34만 원씩 받고 만 70세부터는 국민연금 136만 원만 받는 전략입니다. 5년간 기초연금 2,040만 원, 이후 15년간 국민연금 월 136만 원씩 받으면 2억 4,480만 원, 합쳐서 2억 6,520만 원입니다.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100만 원만 받으면 20년간 2억 4천만 원입니다. 2,5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려하면 늦춰받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이 전략은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 5년간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많이 들거나 주거비나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깎이고 기초연금도 못 받아서 이중 손해를 봅니다. 다섯 번째 상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아예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노령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르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 기간이 9년 11개월이어도 자격이 없습니다. 딱 1개월 모자라도 안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은 평생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는 달 1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없으니 감액 없이 34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 정액 기준 244만 원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집이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재산 환산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모의 계산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48만 5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받으니 만 65세 1개월 전 기초연금 먼저 신청하고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48만 5천 원 초과 70만 원 이하면 감액은 있지만 여전히 받는 게 유리하니 조기 수령은 피하고 만 65세 정상 수령이 안정적입니다. 70만 원 초과 97만 원 이하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니 소득인 정액 관리가 중요하고 재산 처분보다는 주택연금 같은 상품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97만 원 초과면 기초연금 기대하기 어려우니 국민연금 늦춰받기 전략으로 금액을 키우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격이 없으니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반드시 만 65세 1개월 전 신청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지금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감액 구조, 상황별 최선의 선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함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막상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연금 신청자 중 약 18%가 서류 미비나 신청 시기 착오로 첫 달 연금을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나 연기 신청 과정에서도 매년 수만 건의 정정 신청이 발생합니다. 한번 잘못 신청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 생일이 3월 15일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날이니까 3월 15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김철수님, 한 달 늦으셨네요. 2월 15일부터 신청하셨어야 3월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지금 신청하시면 4월분부터 나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 생일이 3월 15일인데 왜 2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3월 15일이 생일이면 3월분 연금을 받으려면 2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든 3월 31일이든 상관없이 3월에 만 65세가 되면 2월에 신청해야 3월분을 받습니다. 만약 3월 16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나옵니다. 3월분 연금 약 34만 원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국가는 과거분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이 3월 1일인 분은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3월분부터 나올까요? 아닙니다. 2월분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2월에 신청했으니까요. 하지만 생일이 3월 31일인 분이 2월 1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나옵니다.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생일이 속한 달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생일 당일이 아니라 생일이 있는 달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3월 중에 만 65세가 되면 2월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2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김철수 씨는 단 며칠 차이로 34만 원을 날렸습니다.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물론 매달 받는 금액은 같지만 첫 달을 놓친 손해는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 배우자 명의 카드나 통장을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영희 씨, 자녀가 효도한다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로 필요한 거 사세요. 박영희 씨는 매달 이 카드로 생활비를 쓰셨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옷도 사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희님, 자녀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게 증여나 생활비 지원으로 볼 수 있어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득 재산 조사 지침에 따르면 타인 명의 카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카드를 부모가 사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카드를 썼다면 월 50만 원의 사적 이전 소득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박영희 씨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녀는 효도한다고 준 건데 오히려 어머니 연금을 끊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님이 함께 쓰는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드리거나 박영희 씨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되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금액은 피해야 합니다. 매달 똑같이 50만 원씩 들어오면 그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비정기적으로 금액도 다르게 보내면 일시적 증여로 볼 여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사서 드리거나 병원비나 공과금을 직접 납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유족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 친구가 나도 유족연금 받는데 기초연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뒤늦게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공무원 유족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 소득인 정액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 65세가 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 약 1224만 원을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날린 겁니다. 기초연금법에는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직 소득인 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영연금, 유족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배우자 사망 전 재산도 함께 계산되니까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산해봐야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자녀가 잘 살면 부모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기초연금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자녀 집이 10억짜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이순자 씨처럼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입니다. 주변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 계산이나 1355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5분 투자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동수 씨,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면서 월 15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동수 어르신은 계산해 보셨습니다. 내가 월 150만 원 버는데 기초연금이 34만 원이면 일 그만두고 기초연금만 받는 게 나을까?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해서 34만 원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아예 제외하고 초과분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최동수 어르신이 월 15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34만 원의 30%인 10만 2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 10만 2천 원에 재산 환산 소득을 더해도 소득 인정액 244만 원 기준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거나 일부만 깎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3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15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 총 1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기초연금 34만 원만 받으면 월 146만 원 손해입니다. 1년이면 1752만 원 손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일을 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자존감도 생깁니다.
그걸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의료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만 원 더 받으려고 150만 원 일자리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일을 하시되 소득인 정액 계산을 정확히 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는 게 최선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5번째 실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민수 씨, 만 62세가 되자마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기수령으로 70%인 49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 65세 이후였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국민연금 감액 계산이 만 65세 기준 70만 원으로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깎였습니다. 실제로는 49만 원을 받는데 감액 계산은 70만 원 기준이니까 이중 손해를 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조기수령은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평생 그 감액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역시 손해네, 취소하고 만 65세부터 정상 금액으로 받을게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민수 씨는 만 62세부터 만 65세까지 3년간 월 49만 원씩 총 1,76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매달 21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20년이면 5,040만 원 손해입니다. 3년간 1,764만 원 받으려고 평생 5,040만 원을 손해본 셈입니다. 물론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라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조기수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출제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조기수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해야 첫 달 연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명의 카드나 통장을 함께 쓰면 증여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자도 소득인 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니까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하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안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다른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 5가지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빠짐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조심하면 다 끝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금은 신청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금이 끊기거나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것 하나 몰라서 멀쩡히 받던 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몇백만 원을 토해내는 경우가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신청을 무사히 마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매달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게 없겠지.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받던 연금이 갑자기 끊기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놓치거나 심지어 받은 연금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 중 약 8%가 매년 소득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오지급 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복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오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첫 번째, 소득 재산 변동 신고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집을 팔 수도 있고, 예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새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새로운 소득이 생긴 경우, 금융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영숙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살던 집을 팔고 자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을 판 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아서 조사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6개월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숙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금융재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신고를 안 하셨네요. 지난 6개월간 받으신 기초연금은 과오지급으로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한영숙 씨는 6개월간 받은 기초연금 204만 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오지급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재산 2억 원을 연 4%로 환산하면 연 800만 원, 월 66만 7천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이것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가서 기초연금이 대폭 감액되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받던 재산을 처분해서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5천만 원을 의료비로 다 써서 통장이 텅 비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이 적게 나옵니다. 소득 재산 변동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나의 신청 현황에 들어가면 소득 재산 변동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변동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에서는 그 돈이 연금인지 다른 소득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냥 예금일 뿐입니다. 과거에 빚이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제3자의 채권 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이 연금이라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진 씨 사례입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금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신청했고 기초연금 34만 원과 국민연금 55만 원 합쳐서 89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연금이 들어온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입금된 돈을 전액 압류해 간 겁니다. 강수진 씨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생활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게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소득만 들어오는 전용 계좌입니다. 은행에 이 통장을 개설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입금 계좌로 지정하면 그 돈은 어떤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행복지킴이 통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통장을 만든 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연금 입금 계좌를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연금 외에 다른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준 생활비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이 통장에 넣으면 압류 방지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직 공적연금만 들어오는 통장으로 유지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혜택 챙기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3만 2천 원, 10년이면 132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쓰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수급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 최대 37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이라고 해서 알아서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은 해야 합니다.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사회복지 할인제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집니다. 1년이면 약 19만 원, 10년이면 190만 원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전지사에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넷째,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월 최대 5천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부산시는 월 3천 원, 대구시는 월 4천 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수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들을 다 합치면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0만 원, 10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 혜택들을 안 챙기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정기 확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르고 물가가 내리면 연금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제대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오정민 씨는 작년에 국민연금을 월 58만 원 받으셨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3%였으니까 연금이 약 1만 7,400원 올라서 59만 7,4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여전히 58만 원이었습니다. 오정민 씨는 뭐 별 차이 없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우연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조정이 안 되었던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고 바로 정정해줬지만 3개월간 못 받은 차액 5만 2,200원은 다음 달에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만약 오정민 어르신이 1년 내내 확인 안 했다면 17만 4천 원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10년이면 17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 조정 내역, 입금 일자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355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년 9월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연금 지급액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올해 받고 있는 금액, 내년에 조정될 예정 금액,
조정 사유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과오지급 환수를 피하고 변동사항에 맞게 연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서 연금 입금 계좌로 지정하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조정되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해집니다. 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연금을 지키고 추가 혜택까지 챙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두 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신청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을 받은 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목록입니다. 첫 번째,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생년월일, 가구 유형, 거주지역,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1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국민연금 때문에 얼마나 깎이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컴퓨터 할 줄 모르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세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한 번만 해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중에 신청입니다. 생일이 12월 31일이면 11월 중에 신청입니다. 이걸 놓치면 첫 달 연금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두 번째, 만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이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하십시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예상연금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만 65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확인하고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구간에 대입해 보십시오. 48만 5천 원 이하인가, 48만 5천 원 초과 70만 원 이하인가, 70만 원 초과 97만 원 이하인가, 97만 원 초과인가,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만약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70만 원 초과 구간이라면 소득인 정액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집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자동차는 몇 cc인지, 시간은 얼마인지, 다른 부동산은 있는지 전부 확인하세요. 그리고 복지로 모의 계산에 정확히 입력해서 소득인 정액이 244만 원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기준을 넘는다면 재산 조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 자녀에게 함부로 증여하지 마십시오. 증여는 최소 5년 이상 재산 목록에 남아서 오히려 소득인 정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즉시연금, 연금저축 같은 금융상품을 알아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세 번째, 이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일반 통장이라면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면 됩니다. 통장을 만든 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연금 입금 계좌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연금 받는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줍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이 간단한 절차 하나가 여러분의 연금을 압류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추가 혜택 신청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통신비 감면 신청했는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했는지, 전기요금 할인 신청했는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안 한 게 있으면 오늘 바로 하십시오. 통신비 감면은 본인이 쓰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받는데 요금 감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들을 다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1시간도 안 됩니다. 1시간 투자로 1년에 40만 원, 10년에 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즉시 신고하십시오. 집을 팔았거나 예금이 크게 늘었거나 새로 일자리를 구했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30일이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늦게라도 신고하면 과오지급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적발되면 몇 년치 연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정말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당장 생활비가 어려운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조기 수령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선택하십시오.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취소가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 이웃 중에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노령연금 먼저 받을까? 기초연금 먼저 받을까? 조기 수령해도 될까?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영상 하나면 그 모든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유튜브에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검색해서 이거 한번 봐라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연금을 제대로 챙기면 그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 계십니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도 모릅니다. 감액 구조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냥 나는 안 될 거야, 귀찮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거나 받아도 깎여서 받거나 실수로 날리거나 추가 혜택을 놓칩니다. 평생 수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뒤면 뭐였더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십시오. 영상 끄고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십시오. 달력 꺼내서 신청 날짜 표시하십시오. 은행 전화번호 메모해 두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국가는 제도만 만들어 놓을 뿐 여러분을 찾아와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주고 확인해야 주고 요구해야 줍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통장을 채우는 확실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해야 할지, 조기 수령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추가로 챙겨야 할지 모두 아십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실 수 있게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연금이나 복지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 한 푼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기초연금, 복지, 노후자금의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니어 신호등이었습니다.